자, 여러분, 제가 좀 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수준을 보니까 도저히 쉴 수가 없어요. 다들 엉망진창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기본적으로 충북대학교 자기소개서가 뭐 전반적인 리트 성적도 그렇고, 문항들이 다른 자기소개서들이랑 엮어내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충북대 자소서 기본으로 해가지고 루스쿨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한 번에 좀 한 1시간 짤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려고 합니다. 원래 예정돼 있던 강의가 아니어가지고 좀 러프하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은 루스쿨 자기소개서는요, 기본적으로 소개팅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소개팅 이야기 갑자기 왜 하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라고 했더니 정말 나 자신의 Let me introduce self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루스쿨 교수들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무슨 생각하고 뭐가 재밌었고 하나도 안 궁금하다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루스쿨은요, 자원봉사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백날 뭐 전세 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 법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설명하고 어떤 가정에서 어떤 가치관 설명해, 아무 하등 쓸모 없어. 심지어 증명이 가능해요. 그게 증명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쵸? 우리 루스쿨에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일단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얘기도 할 겁니다. 루스쿨은 기본적으로 법정 서류와도 굉장히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뭐 여기까지 설명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일단 흐름부터 뭐 잡고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할 건데요. 자, 그러면은 로스쿨에서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뭐냐 제가 말씀드리죠. 이 로스쿨도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뭐 그게 수익이 됐든 명예가 됐든 어쨌거나 이제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쵸? 그래야 뭐가 올라가요? 로스쿨의 랭킹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막말로 로스쿨 뭐 교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뭐 교수님들마다 사실 뭐 삶의 목적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제 적어도 랭킹이 낮은 학교의 교수님보다 랭킹이 높은 학교의 교수님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더 선호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뽑을 때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네들이 얼마나 훌륭한 법조인이 되고 얼마나 이 대단한 야망이나 이상을 가진 법학자가 되고 이것보다는요, 당장 우리 로스쿨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인재인가 그게 아닌가 이것만을 본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로스쿨의 랭킹에 도움이 되게 단기적으로 이 로스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인재는 누구냐? 정말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딱 두 개. 변호사 시험 초시 합격이 가능하냐? 그쵸? 두 번째 뭐예요? 대형 로펌이 됐든 검찰이 됐든 또는 뭐 로클럭이 됐든 좋은 곳에 취업이 가능하냐? 이 두 가지만을 서류에서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닌데? 내가 뭐 공동 입시 설명을 갔다 왔는데, 개별 입시 설명을 갔다 왔는데, 아니면 내가 루스쿨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친한데, 교수님이 그거 아니래. 그냥 자기소개서를 보고, 뭐 우리 학교의 비전과 이상에 맞는 인재를 뽑겠대.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루스쿨 랭킹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뭐 정말 뭐 어떠한 그런 인간적인 것들 다 빼놓고 그게 더 마음에 와닿아요? 아니면 정말 어떠한 교수와 루스쿨이라는 집단 자체가 정말 우리 사회의 발전과 어떤 뜻깊은 이상을 위해서 인재를 그렇게 고른다, 이게 더 설득력이 높아요? 제 생각에는 전자가 훨씬 더 설득력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정말 친한 친구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면서 야 땡땡아 너는 이상형이 뭐야? 물어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키 큰 남자가 좋아, 뭐 다정한 남자가 좋아, 정말 뭐 세부적인 항목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열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친한 친구랑 둘이서 술 먹다 말고요, 좀 공적인 자리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갑자기 뭐 어른이 막 물어본다든지 부모님이 물어본다든지, 또는 내가 50명 100명의 청중을 앞에 두고 뭔가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나의 이상형에 가까운 이야기다 하면요,
정말 솔직한 나의 이상형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닐 겁니다. 그쵸?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정말 친한 친구가 되어 술 먹다가 너는 이상형이 뭐야? 물어봤을 때 저의 어떠한 이상형을 되게,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탄받을 수 있는 이상형 같은 것들도 술술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에, 그게 공적인 자리가 되게 되면요, 더 이상 사회에 지탄받을 수 있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청중들 앞에서 이상형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저는 그냥 성격 좋고 그냥 저한테만 잘해주고 바람만 안 피면 돼요, 이 정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인스타그램이나 막 TV 같은 데서 연예인들 항상 나와서 이상형 뭐라 이야기해요? 곰 같은 사람, 아니면은 성격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막상 걔네들 결혼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랑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로스쿨도 저는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로스쿨에서 원하는 이제 뭐라고요? 얘가 얼마나 변호사 시험 초합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좋은데 취직할 수 있겠느냐. 근데 얘네가 그 공적인 자리에다가요, 홈페이지 입시 요강에다가 자기소개서에 채점 항목을 이렇게 써놓는 거야. 우리는 이 학생이 얼마나 변호사 시험 초시 합격을 잘할지를 여러 가지 정량 요소를 잽니다. 우리가 얘를 어느 곳에 취직할지를 이거 두 개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에요, 그쵸? 시민단체고 여러분들이 막 시위하고 막 글 쓰고 비난하고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스쿨에서 고상한 언어로 표현하는 게 뭐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입시 요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중들 앞에서 나의 정말 솔직한 이상형 대신 그냥 저는 착하고 그냥 반반하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로스쿨도 그냥 원하는 거는 우리는 초시 합격 한 번에 하고 취업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만 그거를 공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봉사활동 너 얼마나 했니, 사회경험 얼마나 했니, 자기소개 해봐라, 이런 식의 고상한 언어로 표현한 게 뭐다? 로스쿨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런 상황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랑 정말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안 친한 사람들끼리 이상한 모임에 나갔어. 또는 내가 참석이 불가능한 모임이 아니어서 억지로 나갔어요. 근데 그 모임에 20-30명이 있는데 갑자기 막 나한테 조명을 비추면서 땡땡씨, 땡땡씨는 이상형이 뭐예요?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서 공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착한 사람이면 돼요, 별다른 이상형은 없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표면적인 의미만 보고 그럼 나 주변에 되게 착한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정말 착한 사람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단 말이야. 왜? 여러분들 사실 이게 강의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여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정말 여러분들 외모적인 것도 당연히 볼 거고, 키도 볼 거고, 성격은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진짜 키가 구체적으로 180 이상이어야 된다, 175 이상이어야 된다부터 경제 수준도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학벌도 이상이어야 되고, 집안에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셔야 되고, 얼마 벌어야 되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 다 있는데 정말 저 성격 착해요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성격 착한 사람 데리고 왔어. 근데 이 사람이 못생겼어, 키가 작아, 키 155야, 아니면 백수로 2년째 살고 있어. 이러면 여러분들 안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자기소개서를 그런 식으로 쓰고 있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로스쿨에서 봉사활동 얼마나 했냐, 자기소개 해봐라, 이렇게 한다고 거기다가 솔직하게 적는 건요, 여러분들 그냥 저는 서류부터 입시를 포기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목을 쓰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이기 상태에 있는 교수의 입장으로,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의 로스쿨 서류를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초시 합격이 가능하다, 얘는 정말 들어오면 공부 잘하겠다, 좋은데 취직하겠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 서류를 첨삭할 때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발 좀 자기소개하라 그랬다고 막 정말 로스쿨 법률과 쓸데없는 이야기 두루두루 써놓고 봉사활동 쓰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끼리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상식이 있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서류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렇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크게 뭐가 있냐면은 불합격 자소서라고 부르는 F급이 있고, 그 다음에 리트 성적이랑 정량평가 괜찮으면은 웬만하면 붙겠다 싶은 B급 자기소개서가 있고, 또는 정말 이거는 배수를 뒤집을 수 있는 자소서에서 A급 자소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기본적으로 로스쿨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뭔지 파악도 못하고 지 하고 싶은 얘기만 쓰는 서류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싹 다 F급 불합격 자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뭐를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채점 방식과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로스쿨 자기소개서는 법정 서류와도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법정 서류와 유사하다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요 교수님들이 다 나눠서 이제 본단 말이죠. 그쵸? 봐야 채점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연구도 해야 돼, 수업도 해야 돼, 애들 관리도 해야 돼, 할 일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막 자소서 100개, 200개를 한 번에 보고 있으면요, 정말 이제 정말 뭐 다 똑같이 쓰는 내용이 있을 거고, 정말 뭐 유별난 내용이 있을 거고, 특출난 내용이 있을 거고, 뭐 다 그렇겠죠? 근데 이 100명, 200명이요, 다 자기는 초시에 붙을 수 있대. 다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했대. 자기 정말 성실하대. 근데 증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뽑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뽑겠어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 서류와 비슷하다는 이유 뭐냐? 증빙 자료라는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말 그 수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근거 하나도 없이 저가 최고예요, 저를 뽑아주세요 이러면요, 못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증빙 또는 비문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언가를 교수님들한테 제시를 해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근거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자소서에서 배점, 채점, 배점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보시면요, 자, 우리 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기계식 배점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뉴스로 저도 접을 했는데, 이게 로스쿨에서 서류를 가지고 기계식 배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요, 기계식 배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 로스쿨들에서 얘기하는 기계식 배점이 이거예요. 너 1년 이상 뭐 근무 경력 있으면은 걷다 써? 그럼 우리가 그게 있다라는 기계적 사실 하나만으로 배점을 해줄게. 저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기계식 배점으로 1년 이상 경력을 적는다. 자, 그러면요, 이건요, 1년 이상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한 거에도 기계식 배점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걸 수정을 해서 법학과 관련된 진로에만 1년 이상 근무 경력에 기계식 배점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런 말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사실 이 직업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엮기만 하면 다 법학으로 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식 배점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기계식 배점이 이루어지는 학교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계식 배점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S대 자율전공. 자, 자율전공 학생인데, 자, 이 친구가 리트를 130을 맞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30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뭐 GPA랑 토익 점수도 뭐 그냥 다 또이또이한데, 이 친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율전공 하면서 원래는 로스쿨이 목표가 아니었어. 근데 대학교 4학년 다 되고 나서야 나 갑자기 보니까 로스쿨이 진로인 것 같아. 그래서 로스쿨을 진학을 이제 희망을 하게 되었다. 자, 두 번째 친구는 이거예요. S대 아니고요. 뭘로 할까요? 없는 가상의 대학교로 한번 해볼게요. 어디 보자. 좀 가상의 대학교인데, 아, 그래. 기안사이버대. 가상의 대학교죠. 자, 기안사이버대에서 뭘 전공했냐면 제과제빵을 전공했어요. 제과제빵. 이 친구도 130을 맞았고, 다른 정량이랑 뭐 다 똑같아. 위에 있는 이 S대 친구랑 다 똑같아. 자, 근데 우리 보시면요, 둘 중에 누가 로스쿨 들어와서 더 공부를 잘할 것 같고 더 성실할 것 같아요? 우리끼리니까 그냥 진짜 솔직하게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요, 뭐 물론 이제 입 바른 소리로 하면은 뭐 기안사이버대학교 무시하시나요? 여기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얘기하지만은, 우리끼리 그냥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당연히 서울대 아니에요?
그쵸?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어떤 이미 경쟁 경력이라든지 성실함 같은 게 이미 학벌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쵸? 그리고 가상의 학교긴 하지만은 일단 사이버 붙은 순간부터 이거는 학벌이 굉장히 밑으로 쭉 떨어지죠? 전공도 어때요? 얘는 자율전공이고 얘는 제과제빵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요, 이 귀한 사이버대학교 애가 자, 1년 동안 PC방 알바를 했어요. 1년 동안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펐어요. 근데 기계식 배점을 해버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붙겠어요? 얘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수긍이 가요? 수긍이 안 갈 거예요. 왜? 우리 매년마다 지금 당장 이렇게 기계식 배점으로 바뀐 올해, 그러니까 작년 입시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내가 활동이 많고 기계식 배점이 들어가는 게 많아도요, 학벌이 낮고 뭐 여러 가지 뭐 활동을 안 했고 이러면요, 다 떨어졌어요. 다 중간에 의문사했고, 그리고 여전히 붙어 들어가는 스카이의 비율은 변한다 변하지 않았다?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요, 얘네가 기계식 배점을 하겠다라고 말은 했어. 그쵸? 근데 이 기계식 배점을 하긴 하는데 이 배점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배점 파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합격 자기소개서, A급 자기소개서를 만들려면은 뭘 누려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 리트 시험 마냥 점수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쓰는 거지,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배점 파트를 노리는 식으로 우리가 자기소 서류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배점 파트는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 또는 어떤 뭐 능력이 있다, 이런 서술의 배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점 파트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점수를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배점이요, 단순히 내가 증빙 없이 정말 어떤 전문 진술로 나 이거 그냥 했어요 라고 말하면 교수들이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빙 서류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로스쿨 문법은 뭐냐면요, 증빙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기소개서에다가요, 증빙만 열거식으로 PC방에서 일했음, 아이스크림 펐음, 뭐 어디서 카운터 봤음, 뭐 서류 보조 알바했음, 이것만 주구장창 적으면요, 얘네들 말을 따르면요, 이거 A급이 아니고 S급 자소서예요. 왜? 이거 그냥 뭐 했음마다 기계식 배점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그게 만점을 받는 자기소개서가 될 건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증빙을 중심으로 어떻게 쓰냐면요, 자, 내가 어떤 동기 또는 어떠한 개연에 의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다. 그 활동의 이름이 곧 증빙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무슨 성과를 냈다. 그리고 이 성과가 뭐다? 이 성과가 로스쿨 진학 후에 어떠한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그쵸? 여기서의 긍정적 요소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곳에 취업하느냐? 변호사 시험을 초시 합격이 가능하겠느냐? 그쵸? 이게 결과적으로 로스쿨 자기소개서의 기본 문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총 집합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 자기소개서는요, 이 하나의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식으로 서술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특히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중에 아니 이상하게 기업 자기소개서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 기업 자기소개서를. 기업 자기소개서 쓰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기업 자기소개서, 대외활동 자기소개서 뭐냐면요, 증빙 서류를 걔네는 제출하지 않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써요? 미사여구나 비문 같은 걸요, 막 수려하게 때려 박는 거에만 막,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비유, 막 빗물이 대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속담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활동에도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은 이것들을 막 팀원들을 규합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고, 또 막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요, 싹 다 배점 파트에서 어긋나는 서술이야. 글자 수 아까워요. 쓰지 마세요. 그거 그냥 안 쓴 거랑 똑같아.
우리는 무조건 이 문장 내에서만 글자를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사여구, 수식어 이런 거 싹 다 담백하게 빼세요. 우리는 최대한 얘네를 많이 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단락을 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내가 어떠한 동기 또는 어떠한 개연성에 의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고 거기서 어떠한 성과를 얻어서 이게 로스쿨 진학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저는 법학을 배우다 보니 어떠한 뭐 형사법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을 지원하여 1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활동하면서 특히 성범죄에 대한 기사를 10건 이상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와 형사법 제도에 대한 이해가 늘어났고 이러한 경험은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서 형사법 성적에 대한 좋은 사전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락을 꾸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단락 단위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서 하나의 요소라도 빠진다 하면요, 그거는 쓰레기. 그거는 정말 그냥 글자 수가 아까운 거예요. 왜 자기소개를 이딴 식으로 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증거를 바탕으로 무언가 주장을 하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써주셔야 되겠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은 일단은 성적이 안 났기 때문에 충북대학교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00자 서술이 나오죠? 500자 서술. 자, 그러면요, 이 500자들요, 통으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요, 우리 이 하나의 단락이요, 상당히 길어 보이지만은 담백하게 빼면 그래봤자 서너 줄밖에 안 나와요. 서너 줄 정도면요, 담백하게 썼을 때 한 180자에서 공백 이제 200자 정도는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500자에다가 단락을 하나 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한 200자 정도 됐는데 나머지 300자 가까이를 다 뭘로 쓰는 거다? 비문이나 미사여구나 수식어를 갖다 붙여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배점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단락에 들어가 있는 증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500자를 통으로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은 뭐가 아깝다? 단락 배점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배점에서 상당히 불리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쓸 거라고요? 이 500자를요 250자, 250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쓰면요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단락을 2번 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배점 파이트를 2개로 2배로 늘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따가 얘기할 건, 맨 마지막에 이야기할 건데, 자기소개서를 쓰면서요, 흐름을 잡아야 되거든요.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이 흐름을 빌드업하기에 단락이 여러 개 있으면은 빌드업이 굉장히 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천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250씩 4개로 나눌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저는 증빙이 그렇게 없어요, 비증빙도 그 정도로 없어요 하시면은 넉넉하게 300, 300, 400으로 쓰시던가, 정말 너무 쓸 말이 없으면은 500, 500으로도 꾸려볼만 하겠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대외 활동 제발 정의할 때부터 많이 해라. 왜? 활동하는 증빙의 양만큼 계속해서 배점 파트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걸로 리트 성적을 뒤집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대체적으로 B급 자기소개서를 쓸 준비까지는 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B급 자소서 쓰는 방법. 자, 근데 우리는 뭘 쓰고 싶어요? 우리는 배수를 뒤집을 수 있는 A급 자기소개서 쓰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맞잖아요. 배수, 여러분들 다 리트 성적 잘 나와가지고 그냥 불합격할까봐 서류 쓰고 있는 거 아니고 성적 부족하고 불안하니까 이걸로 뒤집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흐름. 이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원 홈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학원 홈페이지 그 포스트잇 서류에 뭐라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원의 공장식 첨삭에서 벗어났다. 자, 제가 공장식 첨삭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공장식 첨삭 나쁘지 않아요. 적어도
B급 자기소개서까지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막 정신없이 막 선생님 아니 막 다른 조교들이 봐주고 이런 공장식 서류 첨삭한 거 보면요, 흐름이 하나도 안 이어져요. 막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흐름은 뭐냐면요, 이 서류가 이러한 배점 파트들도 다 건드리면서 자기소개서 문학을 넘어갈 때마다 의문점이 해소가 돼야 돼요. 의문점. 그러니까 무슨 의문점이 해소가 되냐? 자,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로스쿨에 진학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뭐 창업과 관련된 뭐 창업 조언 변호사가 되고 싶다. 대충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교수님들이 서류에 대해서 뭐 기대를 많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를 읽는 사람이라면요, 뭐가 궁금할까요? 당연히 너 로스쿨 오고 싶었는데 너 왜 경영학을 전공했어? 그쵸? 그 다음에 너 경영학 열심히 전공했는데 너 왜 갑자기 법학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왜 로스쿨에 진학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왜 로스쿨 나온 다음에 왜 창업 지원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거야? 이건요, 정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소서를 읽으면서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요, 이 흐름은 결국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이제 읽었을 때 이러한 답변들을 자연스럽게 제공해준과 당시에 내가 대학교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다 하나하나 연결되게 빌드업돼서 얘는 필연적으로 로스쿨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게 이 A급 자소서를 만드는 일종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식 자소서는 이렇거든요. 자, 내가 경영학 나왔어. 그럼 당연히 무슨 활동을 했겠어요? 뭐 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뭐 마케팅 원론 스터디. 마케팅 원론 스터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독서 토론 동아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멘토링 교육봉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무슨 이상한 중소 로펌 법률 원고 작성했습니다. B급 자소서들은요, 연결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읽다 보면요, 이 활동했구나, 이 활동했구나, 이 활동했구나, 이 활동했구나. 알겠어. 배점 파트도 있고 내가 이런 활동했다는 거는 알겠어. 근데 뭐가 없다고요? 흐름이 없어요. 읽으면서 다 뚝뚝 끊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A급 자소서처럼 흐름을 맞춰준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활동들도요, 순서라든지 또는 어떠한 뒤에 나와주고 있는 개연성 문장들로요, 다 하나하나 이어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정말 잘 쓰는 친구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뭐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해볼게요. 자, 저는 경영학과에서 마케팅 뭐 원론 스터디를 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단락으로 쓸 때 이 증빙 부분에서요, 증빙 부분과 성과 부분 쓰면서 여기다가 말을 한 문장씩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터디를 하면서 생각보다 뭐 옳지 않은 마케팅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가 많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써주면요, 이건 경영학과에서 경영학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활동이지만 여기에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 법학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동기에 대한 흐름까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끊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활동이 독서 토론 동아리다. 그쵸? 그러면 이 독서 동아리에서도요, 이 동기 개연 부분에서 위에서 이야기했던 애를요, 그대로 바톤을 받아오는 거예요. 자, 아까 위에서 우리 마케팅 원론 스터디에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실제로 이런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많다. 소비자 기만하는 애들이 되게 많다. 자, 이거를 받아서 독서 토론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독서 토론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주로 뭐에 대한 책을 읽었느냐? 뭐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뭐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뭐 서류 논문을 읽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의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제재를 해야 뭐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라는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었다. 자, 여기까지 쓰면 어때요? 이 둘이요, 이어지는 거야. 이것만 이어져요? 아니에요. 경영학과에서 왜 법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얘가 왜 로스쿨에 진학하려고 하겠구나까지 설명이 되죠. 제가 말한 이게 바로 뭐다? B급 자소서, 공장식 자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안 만들 거면요, 그냥 뭐 대피를 받든 아니면 뭐 공장식 뭐 이상한 대형학원 같은 데다가 그대로 맡겨버려도 된다니까?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
뒤집고 싶으면요 무조건 A급 자소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흐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뭐 만들려고 그랬어요? 증빙표랑 비증빙표 만들려고 그랬죠. 자, 증빙표랑 비증빙표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엑셀 같은 거, 한글 같은 거 여서, 자, 증빙, 비증빙 해가지고요. 옆에다가는 연도 쓰는 거예요. 연도 쓰고 어떤 활동 했는지를 순서대로 쭉쭉쭉쭉쭉 써보는 겁니다. 자, 이거 왜 한다고요? 내가 기본적으로 증빙을 할 수 있는 활동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야 자기소개서에서 배점 파트를 몇 개 만들지를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증빙이 몇 개냐 가지고요. 만약에 내가 증빙이 6개다 하면요. 자기소개서가 보니까 뭐 500자 구성이다. 그러면 자, 내가 증빙을 6개 갖고 있으니까 이거 250개씩 쪼개서 6개 쓰면은 내 증빙 다 살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문항마다 몇 문단을 구성할지를 증빙 개수를 따라서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쓰고 싶은 거를 마구마구 쓰면서 글자 수를 나누는 게 아니고 먼저 자기소개서를 받아본 다음에 내 증빙 개수를 글자 수에 맞춰서 몇 단락을 만들지를 짜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 이 증빙이 시간 순서대로 계속 나와주고 있을 건데 이게 다 법학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오합지졸이 활동들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하나씩 한 말로 이제 구슬로 꿰일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뭐 선생님의 도움을 받든가 뭐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겠죠. 내가 본인이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법학에 이제 연결시켜야겠다를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다 짜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 진짜 한심해요. 어떤 인간들이 제일 한심하냐면은 아니 내가 리트를 줘줬어. 자기소개서 쓰고 싶어. 자기소개서 지금 이걸로 뒤집고 싶어가지고 어쨌거나 서류 써본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가 남들이랑 다 똑같이 써서 또는 남들보다 못 쓰면 불합격인데 내가 이거를 뒤집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왜 자기소개서는 왜 그지같이 쓰냐? 저는 이게 너무 한심하거든요. 적어도 생각을 하자 이야기예요. 서류를 쓰면서 어떤 부분에 배점이 들어가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고 못하고 있고 아니 왜 본인의 입시인데 본인의 입시에 대해서 저는 몰라요. 저는 안 배웠어요. 그럼 저는 이거 누가 배우고 누가 알려줘서 알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소개서를 써서 첨삭을 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첨삭만 믿을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해서 서류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려줬으면요. 제발 좀 이대로 따라서 쓰세요. 저 못하겠어요. 저 이거 생각이 안 나요. 그럴 거면 차라리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지 마세요. 아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더 나아가가지고요. 자, 이 흐름이라는 게요, 이어질 때 있죠?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2개 섞는 거는 한 B급 자소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키워드 2개가 뭐냐면 본전공 플러스 법학 이 2개의 키워드는 반드시 자기소개서 내에 들어가는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왜 이렇게 키워드가 2개가 잡히냐? 내가 왜 이 전공을 포기하고 로스쿨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 둘이 융합돼서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서류에서 답변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개 키워드는 반드시 잡히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정말 활동을 열심히 했다. 대학교 때 나 열심히 살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키워드를 3개까지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키워드를 3개 넣으면은 굉장히 어디서 본 것 같지도 않으면서 되게 신선하고 되게 좋은 자기소개서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급 자기소개서는 키워드를 3개 또는 4개 넣는 경우가 많고요. 키워드 2개는 잘 써도 A급 자소서 되기는 조금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내가 키워드가 2개밖에 없는데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잡아서 키워드 3개 살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배점은요 증빙이라는 근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한 활동 중에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한 활동도 없으면서 선생님이 키워드 3개 잡아야 A급 자소서 된댔어 하면서 뒤늦게 3개 잡아봤자 증빙이 있어요 없어요? 증빙 없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냥 순 거짓부렁이가 쓴 자기소개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시고요. 자, 그 흐름, 스토리라인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자, 내가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 그쵸? 자, 이 전공을 선택했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법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자, 이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게 발전해서 어떻게 로스쿨 진학까지 결정하게 됐는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했어. 결정하고 법학에 대한 관심 가지다 보니까 나의 원래 전공과 법학을 융합했을 때 나오는 제3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가치들을 살려서 나중에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지까지 이 모든 문항 단락 속에 틈틈이 술어 들어가 있어서 내가 이걸 읽는 순간 마치 4년 동안 얘네 대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로스쿨에 들어오는 것이 필연이었구나라고 느껴져야 뭐가 된다고요? 다시 한번 A급 자기소개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충북대학교 기본화니까 충북대 걸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처음에 뭐 나와주고 있어요? 자기소개서다 라고 나와주고 있죠. 자, 여기에 뭐 나와요? 뭐 가치관이나 장단점 적으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여기다가 가치관이나 장단점 진짜 적은 사람들은 그냥 생각 좀 해보세요, 진짜로. 왜냐면은 이거 무슨 말이라고요? 가치관이나 장단점 궁금한 게 아니에요, 얘네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소개팅 나가서 여러분들 청중들 앞에서 뭐라 이야기한다고요? 뭐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고 이런 거 얘기한다고요? 아니라 그랬죠? 성격 좋고 착한 사람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똑같다. 이 자기소개서도 여러분들 가치관, 장단점 이런 건요 그냥 고상한 표현이에요. 얘네들이 원하는 거 뭐라고요? 가치관과 장단점인 척 나한테 뭐를 어필해봐? 너가 초시에 합격할 수 있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고 얼마나 법학 적성이 높은지 증명해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게 지금 500자죠?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눈다? 1단락과 2단락을 나누어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제발 하지 마세요, 이거. 저는 체력이 약해서 체력이 안 좋아서 뭐 등산했다, 러닝했다, 헬스했다. 이거 제발 쓰지 마, 진짜. 이거 쓰면요, 진짜 그냥 노트북 때려 부수고 싶어요. 왜냐면은, 다 똑같이 이렇게 써. 누가 뭐 이렇게 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뭐 세뇌시켰나? 다 이렇게 썼어. 근데 여러분들 뭐 헬스클럽, 뭐 여러분들 PT, 뭐 트레이너 지원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로스쿨 지원하는 거잖아. 아니, 등산이랑 헬스 이런 것도 쓸 거면요. 어떻게 이제 최소한 쓸 거면 적어도 그래서 얘가 어떻게 로스쿨에서의 공부 체력으로 이어지는지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 대부분 그냥 등산하고 러닝하고 운동한 이야기 막 주구장창 250자 중에 200자를 써버리고 500자 중에 300자를 써버려요. 뭐 하자는 건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최소한은 쓰지 말자. 이런 체력 같은 거 쓰지 마라. 어필하지 마라.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원에서도 지금 10명 중에 7, 8명이 자기소개부터 이렇게 썼으면요 다 똑같아요. 다른 학생들은 똑같이 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피해도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올해 로스쿨 교수님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처음에 이 체력 이야기하는데 다 그냥 일단 걸르고 봤을 것 같아. 왜? 그래도 좋은 자소서, 그 정도 이제 이것만 걸리면 좋은 자소서가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쓰지 말고요. 정말 너무 쓸 게 없어요. 저는 대학교 동안 맨날 술 먹고 막 한 거 막 하나도 없어요. 증빙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비증빙으로라도 이렇게 뭐 얘기는 해봐야겠죠. 근데 쓸 때 쓰더라도 우리는요, 등산했다, 러닝했다, 운동했다, 여기는요, 그냥 그게 수단이었다 정도만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요. 뭘로 가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의 체력을 어떻게 높였고, 그거에 대한 성과가 실제 나의 학업에 어떻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그게 로스쿨 들어가서 어떻게 도움이 됐을지 여기에 힘을 주시라고요. 어차피 배점도 안 들어가고 어차피 비증빙이라고 한다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내 가치관,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진짜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뭐라고요? 이 두 단락은요 그냥 자유기술이랑 똑같아.
너 시간 순에서 가장 빠른 타임에서 너가 법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지원동기 앞에서 살짝 서술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여기다가 뭘 쓰냐면요, 대체로 내가 뭐 영어 영문이다 하면요, 영어 영문을 왜 전공했는지, 자신이 본 전공을 왜 전공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나의 학업 능력이라든지 어떠한 어필점을 본인 본 전공에서 보여줄 수 있는 증빙이 있다면 여기다가 섞어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문항에서의 올바른 작성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진학 동기죠. 자, 우리 진학동기에서는 뭘 쓰느냐? 이거 진학동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교수님의 생각을 해보세요. 진학동기에다가 누가 이렇게 써놨어. 그냥 법학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저는 그냥 뭐 법학과니까 지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지원 동기를 가진 애한테 뭔가 좀 마음이 가요? 생각이 나나요? 저는 전혀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 진학 동기 정말 막 뻔하고 막 이상한 거에서 막 뭐 진학을 결정했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렇죠? 자, 이 진학 동기는요, 이것도 똑같이 대체로 250자, 250자에서 1단락과 2단락을 나누어서 서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동기를 두 개로 나눴을 때 어떻게 나누느냐? 여러분들, 저는 자소서 읽으면서 그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친구가 쓴 거 그냥 살짝 예시로 한번 바꿔볼 건데, 이번에 또 가장 많은 얘기가 전세 사기 이야기들도 엄청 썼거든요. 전세 사기 이야기 그만 좀 썼으면 좋겠어. 근데 이 전세 사기 이야기 하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원래는 다른 전공이었는데 이 전공을 하다가 우연히 뭐 나의 가족, 가까운 친구 누가 전세 사기를 당했대요. 전세 사기 당한 거 보면서 내가 도와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법학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로스쿨에 진학한대. 말이 돼요? 너희들이 쓴 거 보고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모르겠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말이 안 돼요. 뭐가 말이, 너 지금 4년 동안 네 주전공을 버리고 로스쿨에 와서 평생 동안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겠다는 건데, 주변에 전세 사기 당하면은, 뭐 그러면 주변에 누가 금메달 따면 너 뭐 축구선수 할 거야? 뭐 스포츠로 전향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적정한 개연성은 좀 유지를 시켜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락을 어떤 식으로 나눌 거냐? 첫 번째는요, 법학에 대한 관심.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구체적인 진학 동기. 여러분들, 나의 주전공을 버리고 로스쿨에 들어온다는 건요, 나의 일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요, 어떠한 사건이나 해프닝이나 수업 하나가 물론 실제로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은 뭔가 사람의 어떤 일생 자체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거든요. 한마디로 개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개연성을 충분히 챙기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법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요, 그 관심을 기반으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건요,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법학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를 써놓고, 두 번째로 그게 어떻게 구체적인 진학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이렇게 250자 250자 나눠서 쓰는 게 제가 봤을 때 동기를 설명하기에 굉장히 좋은 포맷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저 같으면 전세 사기 너무 많이 써서 이거는 불합격 그 주제를 생각을 하고 안 쓸 거긴 한데, 만약에 전세 사기를 예시로 든다 하면요,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자, 전세 사기 당했어. 주변인이 당했어. 그래서 내가 뭐 했느냐? 이때 마침 수강 신청 기간이어서 전세가 그래도 우리나라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곳인데 여기에 어떻게 사기를 막을 수가 있고, 왜 예방을 못했고 대처를 못했고, 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시위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뭘 전공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제 물권법을 수강하게 되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쓰라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는 개연성이 되잖아. 그게 너무 궁금하고 너무 신기해서 들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럼 법학 수업 한번 들어볼까? 물권법 수강했다. 이 정도는 개연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물권법을 듣다 보니까 법학적성이 있어. 법학 답안 작성 재밌어. 그러다가 내가 뭐 해요? 뭐 대법원 영불로거가 됐든 또는 어떤 법학적인 활동을 했어. 보니까 나는 법조인이 확실히 적성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로스쿨에 지원하게 되었다. 어때요?
이렇게 두 단락 있으니까 중간에 구체적 진학을 나눠 놓으니까 훨씬 더 진학 동기가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배점 파트도 충분히 많이 챙길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학 동기 파트는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로스쿨 준비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 그거 쓰지 말라 하거든요. 우리 학교 특성화 쓰지 말라 그래요. 근데 저는 어이가 없는 게 물론 만약에 진짜 내가 그 전공이 특성화랑 어울려서 그렇게 쓰는 친구들은 리스펙해요. 예를 들어서 뭐 부산대학교가 의료법인가 물류법인가 뭐 하여튼 그렇죠. 그다음 충남대학교가 뭐 저작권 IP고 내가 뭐 이제 문창과여서 뭐 소설 같은 걸로 저작권으로 로스쿨 그 자소서 흐름을 잡았어요. 그러면 충남대 서류 쓰면서 뭐 IP니 저작권이니 학교 특성화 언급해도 돼. 내가 간호사 출신이야 또는 의사 출신이야. 내가 의료 현장에서 어떠한 부당한 일을 겪어서 로스쿨에 가려고 준비했고 그게 서류에서 빌드업이 잘 돼 있어. 그러면 뭐 부산대 어디 가가지고 의료법 특성화 언급해도 돼요. 근데 이것과 관련도 없는 애들이 왜 그 학교 특성화 언급을 하고 막 귀교에는 어떠한 우수한 교수진이 있고 좋아하겠습니까? 로스쿨에서 심지어 그거는 몇몇 교수님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하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에이, 나랑 굳이 관련 없으면요 그 학교에 쓰지 마. 여러분들 교수님들이요 여러분들 딱 자소서 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정말 많이 잘 알고 있으니까 분명 가군 나군 원서 둘 다 우리 학교 썼을 거고 무조건 우리 학교 오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언급할 필요 없으면요 학교 특성화는 언급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학 능력인데요. 이 수학 능력이요 조금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 능력 쓰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일단 글자 수가 많죠. 그쵸? 이 수학 능력은 크게 작성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로스쿨에 지원할 때쯤 많이 했던 건데 열거식으로 쓰는 거예요. 열거식으로 쓰는 게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 우리 성적 지면서 출력해가지고요. 그냥 그거를 다 받아 적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는 A 수업, B 수업, C 수업, D 수업을 전공 이제 그 수강하여 A 플러스를 받았고 E 수업, D 수업, F 수업, 뭐 G 수업, H 수업에서는 뭐 A를 받았고 이런 식으로 다 학년 학기 성적별로 다 열거해서 채우고 여기다가 뭐 성적 우등 뭐 장학금 받는 거 있으면 살짝 끼워놓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열거식 방법으로 옛날에 많이 썼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보이는 게 뭐냐면은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들을 강조하는 강조형으로도 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A 플러스 받았거나 뭐 상을 받았거나 어떤 증명물이 명확한 수업을 가지고 한 단락씩 한 250자, 300자 써가지고 뭐 어떤 동기로 어떤 수업을 수강을 했는데 그 수업에서 뭐 어떤 노력을 했고 그래서 뭐를 받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강조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기소개서 문항같이 내가 들었던 수업 한두 개를 가지고 이거를 증빙 활동처럼 살리는 그렇죠. 그런 걸로 이제 쓰는 강조형도 있기는 하다. 요새는 이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둘 중에 본인이 알아서 취업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수학 능력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여기서는 말이 불가능한데 만약에 내가 법학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쓰는 순서나 과목 배치에 따라서 인상이 확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뭐 개별적으로 봐줄 수 있으면 한번 봐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적증명서, 장학금 이런 것들은 다 수학 능력 단락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수학 능력 끝나면 또 뭐가 나요? 그 다음에 뭐 사회활동. 자, 이 사회활동 뭐냐면요. 뭐 이제 마지막인데 너 마지막으로 뭐 어필할 거 더 있어? 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 빌드업을 완성하는 단계인 겁니다. 여기도 500자죠? 똑같이 1단락, 2단락 나누어가지고 내 스토리 라인에 끝맺음을 맺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쓰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나네. 뭐 진로 계획. 진로 계획은 어떻게 쓰냐? 250자는 단기 계획, 250자는 장기 계획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 단락, 그쵸? 배점 단락도 챙기면서 우리 흐름까지 같이 챙기면은 우리가 이 자기소개서를 읽었을 때 어떤 흐름이 된다고요? 읽으면서 얘가 이걸 왜 전공했고, 그쵸?
그리고 넘어오면은 얘가 근데 그 전공 하다가 법학에 왜 관심을 가졌고 왜 로스쿨 진학하려고 하고 근데 나는 어떤 수학 능력을 가졌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추가로 어떤 활동을 했고 로스쿨에 들어온다면 단기적으로 어떤 법조인이 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사회 공헌을 할 것인지까지 어때요? 다 말이 되고 다 흐름이 이어지죠? 이게 우리가 올바르게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일반적으로 A급 자기소개서가 가지는 스토리 라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서요 뭘 하셔야 되느냐, 내가 지금 쓴 자기소개서를 다시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배점 파트니 흐름이니 뭘 써야 되고 안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렇죠? 우리 어쨌거나 얘는요 로스쿨 자기소개서예요. 다시 한번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법학 적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고 얼마나 진실됐는지를 배점 파트와 흐름에 맞게 보여주는 서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근데 나는 뭐 음악 전공하다가 마지막 4학년 때 급하게 로스쿨로 진로를 변경했어. 선생님 그럼 이 경우는 음악밖에 쓸 이야기가 없는데 어떡하죠? 차라리 쓰지 마. 그렇게 쓸 거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든 법학으로 이어내야 되지. 로스쿨 쓰는 서류에다가 음악 이야기 허구 한 날 할 거예요? 내가 적어도 콩쿠르 간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적어도 무슨 콩쿠르에서 수상한 거를 증명 서류로 살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요 제가 연주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끝맺음이 될 거 아니고 적어도 콩쿠르 가서 뭐 소매치기 당한 경험, 부당한 계약을 한 경험 이런 이야기라도 언급해서 어떻게든 법학으로 끌고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이거 로스쿨 들어가는 서류잖아. 그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거 자기소개서 제가 보내드린 거 지금 제가 보내드린 거에 맞게 다 수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파일을 첨삭해주세요 해가지고 보내서 딱 열었는데 보니까 뭐 흐름도 없고 배점 파트도 없고 여전히 자기가 쓰던 대로 썼다. 그러면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싹 다 앞으로 누락시켜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본인이 써놓은 것들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로 해가지고 먼저 증빙 비증빙 표부터 작성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확인하게 할 수 있게끔 별도의 파일로 작성해서 넣어주세요. 같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순서대로 무슨 활동 언급하고 여기에 법학을 어떻게 엮고 나의 진로도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 스토리 라인부터 잡아놓고 항목 서술을 시작하세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냥 쓰지 마시고.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다 수정되시면 그때 저한테 보내시는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종종 제가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그 서류가 들어오는 순대로 보고 있어요. 서류가 들어오는 순대로 보고 있는데 그 남들도 다 똑같이 급합니다. 근데 본인만 급하다고 이거 서류 이제 수정하라 그랬는데 선생님 이거 내가 한 번에 다 고치고 나서 서류 제출하면 선생님 볼 때까지 시간 오래 걸리니까 먼저 진학 동기부터 고쳐서 제출해야지. 이거 제가 미리 경고드리는데 절대로 안 읽고 바로 누락시켜 버리겠습니다. 이거 수정할 거면요 한 번에 싹 다 누락시키지 말고 전부 다 한 번에 수정 제대로 해서 제대로 보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할 이야기가 어디 보자. 우리가 서류를 2개 쓰잖아요. 그쵸? 그러면 서류를 2개를 동시에 쓸 게 아니고요. 하나를 먼저 써놓고 나머지 하나 글자 수에 맞추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우리 서류 원서 라인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월 20일인가 21일에 정확한 표준 점수가 나오면 말씀드렸죠. 우리 로스쿨에 이미 진학시키는 친구들도 있고 교수님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학교 입시 기조를 다시 매년마다 다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입시 기조 파악해서 여러분들 원서 라인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쓰고 어디 쓰세요 하면은 거기에 맞게 기존에 써놨던 충북대학교 자기소개서 변환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안 빠뜨린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빠뜨렸을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 빠뜨렸을까요? 이게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급하게 찍는 거여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어제까지 한 6일, 5일 동안 밤새 여러분들 자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훑어봤는데 제출한 친구 중에 4-5명 빼고는요 전부 다 교육 대상이야.
이거는 진짜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젠 그럴 시간도 없고요. 너무 지금 서류가 밀려 있어가지고 한 번에 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나? 아까 생각이 났는데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기억이 왜 안 나냐? 생각을 더 해봅시다. 트윅스를 먹으면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무슨 얘기를 안 했는지.